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9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추석 연휴 기간 유력 대선 주자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유력 대권 주자들의 추석 성적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선 주자들은 이 추석 연휴가 제일 바쁘죠. 그렇죠.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연휴 이후 뭐 오늘 당장 또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의 경우 당 주간에 TV 토론, TV는 오늘 뭐 중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주간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계하겠죠. 오후 5시부터니까. 그런 준비들 뭐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언론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아직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크게는요. 아마 내일 모레 새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추석 전에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는 고발 사주 사건, 홍준표 후보는 조국 소 사건, 또 이낙연 후보는 호남 대처, 이런 큰 짐들을 지고 연휴에 들어갔는데 추석이 지나면서 과연 이 네 분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데일리안에서 뭐 이렇게 17, 18일 조사한 거니까 사실은 연휴 막 시작되기 전에 조사였기 때문에 뭐 연휴 기간 추석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바로미터는 좀 약한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뭐 어제도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윤석열 28.1, 이재명 24.4, 이낙연 14.7, 홍준표 14.5 이렇게 나왔고요. 뭐 금요일이면 또 내일이면 갤럽에 또 유력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석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 이거는 뭐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장동이 이번 추석이 대장동 추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절 절로 말하면은 대장절이 돼버렸어요. 대장절. 맞아요.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건 대장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이게 옛날에 대장금보다도 더 유명해졌어요. 왜 그러냐?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비리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전 국민의 가장 예민한 부동산. 진짜 부동산. 지난번 LH 사건 나왔어요. 지금 부동산 문재인 와서 급등하면서 집 없는 사람 없는 대로 화가 나 있고 있는 사람 세금 때문에 화가 나 있고 20대 30대는 우리 평생에 집 살 수 있을까 해서 화가 나 있고 세입자는 또 이사 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화가 나 있고 집주인은 이거 어떻게 세금 감당하나 다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 부동산 갖고 크게 한 건 한 거예요. 진중권이가 그러잖아요. 당군 이래 최대 스캔들이라고. 이거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추석에 대장동이 계속 화제에 올라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쪽박찬 거 아니냐. 과거 2002년도 그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 여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8월쯤 되면서 후보 교체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죠. 그때 정몽준이가 확 뜨고 노무현은 확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지지율 2%까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런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30%를 넘은 적이 없이 25%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러다 보면은
후보 교체는도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죠. 지금 이 상태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무기는 인품은 안 봐. 그 대신 일은 잘해. 이거잖아요. 그거죠. 예. 형수한테도 욕하고 형 뭐 입원시키고 뭐 온갖 폐륜 짓 다 하잖아요. 여배우 스캔들부터 해서 음주운전부터 조폭부터 다 해도 일은 똑소리 나게 하는데 이번 대장동 보니까 일도 똑소리 안 하면서 투명하지도 않고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연휴 때 그 연기금 같은데 투자하는 그 전문가들 네. 그런 사람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런 그 프레임은 있을 수가 없대요. 예. 어떻게 그 개인 6명이 7% 지분을 갖고 50% 지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금을 4,040억을 챙겼냔 말이죠. 이거 이해가 보통 전문가들 어떻게 하냐면은 리스크에 대한 수익을 준대요. 근데 여기는 화천대유나 이런 데는 리스크가 뭐가 있어요? 안전빵이죠. 성남시에서 인허가 다 해주지, 강제 땅 수용하지, 다 해주고, 그냥 누워서 헤엄치는 건데, 수익은 분양권까지 해서 6,300억을 챙겼잖아요, 몇 명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아직도 잔여량이 뭐 한 4천억인가 남아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보통은 분양하면 또 수익이 들어오는 보통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니네 갖고 있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좋을 때 대가를 어느 정도 상한선 캡을 씌운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먹게 만들어 놓은대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도 초과 수익 그거 내라고 지금 난리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느냐. 옛날에 군인공제가 좀 외환위기 직후에 좀 어리숙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쿼리라는 데가 있어요. 맥쿼리. 그 뭐 우면 터널, 뭐 인천 대교 이런 데 건설한데 그런데 돈 들여와서 우리가 하면서 거기다 이익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맥쿼리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번 돈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벌었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의 절반을 군인공제랑 사업하면서 벌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20년 전 일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도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다 눈을 떴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성남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장동이 어딥니까? 바로 판교, 남판교. 천당구의 분당이라잖아요. 그 바로 옆에예요. 그러니까요. 판교가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4대 종교예요. 아, 그렇습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판교예요. 그 남판교잖아요, 거기가.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을 강제 수용해가지고 시세 3분의 1로 후려쳐서 땅 뺏은 거예요. 그렇죠, 강제 수용. 그러니까 땅 판 사람 지금 피눈물 흘릴 겁니다. 엉뚱한 놈은 잠이 안 오죠. 엉뚱한 자다가도 벌떡벌떡 수천억.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건 천하에 다 공지가 돼갖고 거기 땅 판 사람들은 3분의 1에 수용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수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새 뭐 넷플릭스 드라마에 오징어 게임이 인기인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상금이 463억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수천억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걸 모르고 했으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대권 도전할 자격이 안 돼요. 알고 했으면 대권이고 뭐고 바로 가셔야죠. 지금 배임이죠. 저 의왕이나 저런 국립급식소 있는데 이런 데로 빨리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자꾸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 이게 이번 추석을 계기로 다 집집마다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7 선거를 완전히 뒤집은 게 바로 LH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 노태우 정권 때죠. 아마 수소 사건이. 수소 택지 개발 사건. 그렇죠. 노태우 초기일 겁니다, 아마. 그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수소 택지 개발 의혹 사건, 그 부정 비리 사건, LH 투기 사건을 지금 훨씬 능가할 정도로 지금 이 핵폭탄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게 대선판을 완전히 바꾸지 않겠나. 수천억을 이렇게 몇 명 개인이 먹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자회사 천하동인이라는 그 자산운용사 밑에 자회사 그 대천 그거 있잖아요. 천하동인 화천대유 밑에 자회사 펀드 7개
이 사람들 이름이 그 김만배 씨라고 화천 예. 그 동인 예? 화천 대유 예, 그 그 오너죠. 예, 오너. 실질. 그 뭐 그 부인 누나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게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누구 명인지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문제를 네. 이런 한 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지를 되죠. 않게 되어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모르고 했다고 그래도 후보 자격이 없고 안다고 했으면 그만 봐서는 깜빵 가야 되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상대방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에라 모르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2판 좀 4판이죠. 설득력이 있어야죠. 설득력이 없죠. 그게 뭐 원유철 전 의원이 뭐 고문으로 화천대유에 있었다는 정도고 곽상도 의원 아들은 7년간 거기서 근무했는데 뭐 250만 원, 월급이 300만 원 250만 월급 원이 받았다는 거, 돼요? 예, 예. 그건 뭐 다 월급 명세서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하는 거 보면은 참 좀 교활하다 그럴까요? 예. 이거를 정면 승부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민간한테 갈 걸 내가 뺏어왔다. 뭐 그러는데 민간이 그 1,700억은 투자한 거에 대한 그냥 배당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가져온 게 나머지 뭐 3천 몇 억인가는 기부 체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남 시민은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한 2천억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1,828억인가 되고. 그 투자한 거에 대한 배당이죠. 나머지는 공원 조성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분을 50점, 네, 50%에다가 한 줄을 더 했다고 말하면 그래야 그렇죠. 이제 여기서 주도권을 쥐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이가 모를 리는 없고 하니까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저는 이재명에 대한 타격이 계속 좀 심해지지 않겠냐. 지금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막 그래서 과격 발언하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약간 좀 혼이 나갔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혼비백산한 그런 밤에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저 민주당 경선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 여권 대권 후보만 되면은 설마 내가 대통령이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급전직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황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지금 가장 크게 누리고 계시는 분이 이낙연 후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낙과를 챙기고 있죠. 낙과. 예. 그래서 네. 뭐 이낙연 측에서는 이거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도대체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보도를 TV조선 또 조선일보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누가 제보를 했을까? 뭐 기자가 물론 알아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언론사가 추적으로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도 모 측에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제보가 있었지 않았겠냐. 뭐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못. 거기는 무슨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노력도 안 하고 있고. 대표 미국 가 있고 아주 한가하잖아요. 그 태평성대잖아요. 두 가지뿐이 없거든요. 하나는 예를 들면은 친문 핵심 나아가서는 이제 청와대까지를 그렇죠. 포함해서 뭔가 이 대선판을 확 바꾸는 그런 묘기를 쓰려는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국민의힘에서 좀 안달한 분은 이낙연 측이 조금 이 건을 늦게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보를 미리 입수는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수는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초반에 터뜨렸으면 이낙연이가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중반 다 어렵다는 그 상황에서 터뜨려갖고 반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이
비리가 많았다. 그거 다 체크하고 있는데 갖고 있다. 뭐 조폭 연루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결정적인 거 있는데 잘못 터뜨렸다 역풍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조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단한 잽들을 네거티브로 날렸는데 그게 역풍을 맞았지 역풍을 않습니까? 묻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절제된 얘기를 하면서도 아픈 것만 콕콕 찌르는 네거티브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네거티브를 지금 하더라고요. 일확천금 아니야? 이런 것들이 바로 네거티브죠.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측이 갖고 있던 정보를 흘린 거냐? 아니면 친문 핵심들, 지금 친문 핵심들이 홍영표, 김종민, 신동건 등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낙연 쪽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심상치 않은 기류 아니냐? 요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좀 보이죠. DJ 노무현 때 장차관 35명이 이낙연 캠프로 가고 친문 핵심들이 좀 움직이고 아무래도 정세균 포기한 것도 같은 호남이고 총리 출신이니까 이낙연한테 좀 유리할 테고 하니까 그렇죠. 긍정적 약간의 국면은 이낙연 쪽으로 최소한 손은 들어주는 분위기 아니냐. 예선에서 이달 말에 대충 끝나면 너무 싱겁지 않냐. 10월 15일 본선 결선까지 결선 투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이 대장동에서 거의 저는 결선이고 뭐고 계속 투표하기 후보가 자리 유지하기도 이거 지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내용이 핵 메가톤급이에요. 결과가 25, 26일 나옵니다. 지금 호남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권리당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무등일보가 조사한 것을 보면은 거의 한 9%를 앞선 걸로 이낙연이가 그렇죠. 뒤집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요 데일리 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옥 조사한 것도 보면은 이낙연이가 호남에서 25.7, 이재명은 23.8 이렇게 뒤집은 걸로 나와 있는데 홍영표 의원 최근에 합류했죠. 이분도 원내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 호남을 뒤집으면 호남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이 여권의 대권 후보다. 이렇게 지금 빵빠레로 벌써부터 울리고 있네요. 호남에서 이기면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다 호남에서 이기는 걸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뭐 호남 표가 제일 많고, 그렇죠. 그거 지금 한 20% 되고, 그렇죠. 서울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도 호남 출신이 많죠. 유권자들, 호남 그 권리당원들입니다. 호남이 지역 경선 대상자 28.4%인데 이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상당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잖아요, 호남이. 그리고 또 호남 분들의 투표 성향이 전략적 투표잖아요. 될 때 밀어주잖아요. 될 때. 그런데 이낙연 안 된다면 안 밀어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건 그 대장동 보니까 이재명 안 되겠네. 이런 여론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가 이제 주장하는 게 흠결 없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렇죠. 내가는 흠결 없지 않느냐. 나한테 관련해서 무슨 비리가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뭐 김부선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장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 뭐 지고 한 것도 없고 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흠결 없는 후보. 그래야 이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과 영남 이 결합이 다시 되어야 이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데다가 금패치도 딱 반납하면서 배수진을 쳤어요. 가서 또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러니까 호남 정서가 지금 바뀌고 있다. 국회의원 사퇴할 때만 해도 아이 쇼한다고 그랬죠. 근데 쇼로 끝났을 건데 대장동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만 갖고는 커지지 않거든요. 여러 일들이 모여서 합치니까 이게 임계점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글부글 끓는데 휘발유에다 누가 성냥을 하나 탁 킨 거예요. 그게 대장동인 거죠. 대장동은 정말 우리 국민이 가장 예민한 부분, 부동산을 건졌다는 문제 심각하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뭐 어디에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대장동은 이거는 전 국민을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죠. 아니, 우리는 헛살았다 인생을. 아니 근데 신문사 무슨 부국장 그 이름도 없는
잘 이름도 모르는 언론사의 부국장은 거기가 공갈치기로 유명한 언론사입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보기에는 그 사람도 열심히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심정은 참 그렇죠. 허탈하죠.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허탈할 수밖에. 화천대유에서 몇천억 챙긴 김만배라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도 바지 사장이냐?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누구 거냐? 가스는 누구 거냐? 그거 이거는 아닙니까? 자금 추적 회사 돈이 워낙 많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거 자금 추적하면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뭐 특검에 들어가면 금방 이거 나오는 밝혀질 수 거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 추석은 화천대유 하세요.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화천대유 하세요면은 천하동인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저는 이재명이가 여태까지 대선 후보로 오면서 터널 8개는 잘 건넜거든요. 근데 마지막 9번째 터널이 제일 깊고 크고 험하고 중간에 유황불도 있고 그래가지고 9번째 터널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야당 측 양강도 좀 알아볼까요? 네. 홍준표 후보, 네. 홍준표 의원은 지난 19일 TV 토론에서 네. 조국 수용했다가 네. 지금 엄청난 후폭풍에 말려들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그렇죠. 프레임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은 영악한 성명만도 한 10번 나왔습니다. 명확한 사람. 대장동 또 국회의원도 데리고 갔잖아요, 오르로. 예, 예. 예. 이거 그냥 이런도 안 먹은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이거 형사처벌해야 된다, 가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홍준표가 보면 영악한 사람이죠. 이번 추석 민심에 홍준표도 사실 좋지 않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뭐 민심이 영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조국을 너무 그냥 비호하다 보니까 그 조국은 보수의 영린이잖아요. 이게 홍준표가 민주당 대표냐, 국민의힘 대표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 친척은 그러더라고요. 홍준표가 윤석열,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배신자는 홍준표 아니냐? 왜 국민의힘에 쓰면서 어떻게 저 민주당 같은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민주당 그 표를 노리는 역선택을 노리는 이런 사람이 진짜 배신자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 때리기로 방향을 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조국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겨냥한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종의 얕은 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치고 나서니까 이 역선택 기류도 약화돼 가지고 이제 뭐 10월 8일 2차 컷오프 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역선택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을 치고 나서니까. 이 차는 여론조사 비중만 해도 70%로 낮아지거든요. 예. 3차 최종은 50대 50. 50대 50이니까 자꾸 낮아지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니까 역선택 기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홍준표 그 후보에 대한 신뢰도 저 순간순간 말 바꾸고 말을 너무 거짓말하고 바꾸구나. 한때는 윤석열 그 수사 잘한다고 조국 수사 잘한다고 대한민국에 저런 기계 있는 검사가 있냐고 박수 쳐주자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같은 후보라고 해서 저렇게 등 돌리고 하는 거 국민들이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카멜레 홍 카멜레홍이라고 이렇게 또 별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연산홍이라고 그러대요. 아 연산호? 예, 연산군의 연산에다가 홍. 아 그래요? 예,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또 홍준표 본인이 자기 별명을 독구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구다이. 예. 독구다이. 예. 독구다이가 특공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특공대 그런 비교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야에서 동시에 이렇게 연산홍, 비난을- 카멜레옹 홍. 예, 참. 카멜레홍. 예.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 급급한 그런 연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아마 이번 연휴에 네. 이낙연도 크게 득점을 했습니다만은 실점 없이 득점을 한 사람은 윤석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지난번에 TV에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잖아요. 예.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엄청나게 좋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이 철학이 담긴 그런 힘 있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또 뭐 요리도 이렇게 해주면서 했는데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제가 봐도 네. 야 저런 면이 있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또 없었는가요? 네. 이승철에. 그렇죠. 네. 그게 뭐 조회수가 그 노래한 그것만 올린 게 뭐 100만 뷰 막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이야, 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쪽 좀 결혼 노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석으로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노무현하고 문재인은 다르거든요. 예. 문재인은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자기 586 그 운동권 이거고 자기네끼리만. 노무현은 그래도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쪽에도 좀 손을 내밀고 한 거는 뭐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에 묻혀가지고 그동안 뭐 공작 사주다 어쩌다 하는 얘기들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 윤석열과는 관계가 없네. 특히 박지원과 조성은이 등판하면서 이건 뭔가 냄새가 나는구나 풀풀. 그렇죠. 김어준 얘기대로 한다면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건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을 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하고 비의자로 올려놓고 검찰에서도 중앙지검 뭐 열 몇 명 검사 달려붙어 수사하고 거기에서 또 감찰부까지 또 달려들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데 별로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또 저 조성은이는 또 계속 좀 떠들고 있어요. 예, 박지원 그 조성은 이쪽이 오히려 더 스캔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좀 사그라드는 편이죠. 그런데 왜 윤석열은 여태까지 개입이 전혀 안 되는데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하죠? 이건 이제 제보 사주예요. 제보 그냥 사주. 제보 사주면 되죠. 제보 사주. 또 아니면 그러면 대장동도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장동 의혹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가 그만큼 대선이라든가 그렇죠. 모든 선거에서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아니 대장동을 이재명이가 한 거잖아요. 이재명 이거 대장동 그렇죠. 의혹이죠. 이재명 대장동 의혹으로 해야죠. 예. 예. 이번 추석이 정말 이 대장동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대선판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거 그 추석 민심에서 1위를 한 사람들이 지금 1992년 YS 때부터 그 이전에 뭐 노태우까지는 군사정권이니까 빼고 보면은 YS, DJ, 그다음에 MB, 박근혜 이런 네 분은 추석 때 1위를 해가지고 바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나머지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사람은 2위 정도 선에 있었는데 역전을 한 그런 결과를 빚었어요. 그래서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추석이 바로 12월에 12월 19일 뭐 그 무렵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중요한데 아직은 대선이 한 5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니까 역시 내년에는 설 민심이 좌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출렁일지 계속 이 일이 사건에 꼬리를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정면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있는 거 소상히 밝히고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거짓말로 덮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뭐 수박 세력이니 뭐 토건 세력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고 진상은 있었던 일은 하나도 안 밝히거든요.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럼 안 넘어가죠.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대장동 그 마그마를 자꾸 이 내년 3월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